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 이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한군인회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제한군인회는 제대군인이 모인 조직체입니다. 제대군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또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중에서 병역 의무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있고,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제한군인회는 동네마다 있어서 네.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네. 보훈단체는 굉장히 생소한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 잘 이해가 안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보훈 정책을 잘못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보훈부와 같은 행정 조직이 향군성입니다. 그리고 그 향군성이 바로 제한군인회를 100% 지원하고 있고, 향군성 이꼬로 제한군인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제한군인회를 보훈단체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제한군인회가 보훈단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한군인의 회원인 1200만 명은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훈 그 대상자는 67만 명에 불과합니다. 제한군인회는 1200만 명이기 때문에 제한군인회가 이 보훈단체를 선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과거에 제한군인회 중앙회가 수익도 많이 나고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는 언제든지 보훈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그분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선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한군인회와 보훈단체가 예. 보훈향군정책 선진화 국민연대를 결성해야 된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왜 이 단체를 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광복회, 또 상위군경회, 무궁순자회, 6.25 참전 유공자하고 올람 참전 유공자회, 그리고 이제 전몰 유족자회, 또 미망인회, 특수임무 종사자, 이렇다면 옛날 같은 북파 공작원들을 비롯한 8개 단체가 있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되다 보니까 4.19 민주화 유공자하고 5.18 유공자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자기들이 보훈단체로서 어떤 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사실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하고 보훈부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제한군인의 중앙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제한군인회와 보훈단체는 사실은 의미가 같은데 그동안은 좀 이원화해서 이렇게 정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단체가 나눠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제한군인의 입고로 보훈 단체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보훈부라는 이름만 있었지 향군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다 가로를 쳐서 보훈 향군이라는 의미가 있고, 민주화 유공자가 법적으로 보훈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군인에서 10개 단체를 한 가족으로 해가지고 정부 기구도 만들고 국회에다가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상임위원회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주도할 단체가 없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고 이걸 아젠다나 이슈로 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향군정책 선진화 국민연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가족으로 인식을 시키고 정부 기구도 만들고 또한 국회에다 전문 상임위원회도 만들기 위해서 보훈향군 선진화 전국연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책 과제로 채택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요즘에 여야권의 후보들께서 국민 통합을 지금 애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그 소용돌이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6.25 전쟁을 겪고 또 국토 방위를 하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고 또 어떤 상실감과 자괴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그분들한테 정책으로 제안해 가지고 채택해서 공약하도록 하고 대선 기간에 여야 간에 후보들에게 이 보훈 향군 정책 선진화 안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채택을 하고 공약토록 하고 온 국민이 앞에서 이것을 약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넓은 장소에서 언론 매스컴을 초청을 해서 촬영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대선 기간에 뜻만 있다면은 자당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원 입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에게 저희들은 이것을 홍보해서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도 이런 보훈 향군 정책에 대해서 예. 활동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훈 향군 정책에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입니다. 그때의 그 시대 정신이 지방 분권, 재정 분권이어서 강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에 저도 창립 공동대표에서 방철호 목사님하고 또 최영태 교수랑 이렇게 같이 서로 합심해서 대선 그 주자들을 조선대학교 회오름관으로 초청을 해서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에 대한 저희들의 그 요구 사항을 전부 이렇게 그 피켓으로 적어서 서명을 한 후에 온 매스컴을 다 초청을 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이런 하나의 그 일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나 참전 용사들이 예. 대가를 바라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제대 군인인 향군 회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그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국가가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전했던 사람들도 국가가 예적의 침입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하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제대군인들이 국가를 위한다는 그런 의협심을 가지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란 것이 존재를 한다면은 이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에 상응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보훈 정책이고 이런 국가 보훈 정책을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할 때 호국 정신이라든가 그 국가를 위한 마음이 지속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보훈 정책은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 호국 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거하고는 지나치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젊은이의 60%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60%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열악한 보훈 정책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참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60%에 달한다고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보훈 정책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 아놀드 토인비 박사도 역사의 연구에서 말씀했듯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물질적인 요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문화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호국정신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첫째가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국방의 의무입니다. 군대에서 느끼는 그런 서로 느끼는 호국에 대한 또 전후에 대한 이런 서로의 그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국민 정치인을 이렇다면 좋은 방향을 호도할 수가 있어서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또 어떤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도 치유할 수 있다고 보훈 그 학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보훈 예산이 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현재 보훈 예산이 국가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런 보훈 예산이 우리 보훈 가족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훈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보훈 예산입니다. 보훈 예산에 따라서 보훈 조직과 제도가 결정이 되고 수혜 대상자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훈 예산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고 어느 나라든 그 경제 수준에 맞춰서 국가의 예산 대비 몇 프로를 썼느냐 이것으로 보훈 정책이 잘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국가 예산이 10배가 더 큽니다. 7천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를 꾸준히 백 몇십 년 전부터 그 집행해 왔는데 또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그 안보 환경을 갖고 있는 대만은 7.7%를 쓰고 있습니다. 호주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보지 않고 외국의 지원만 했던 호주는 5.5%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테지하고 국가 예산하고 경제력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평가하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대만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 예산 대비 5% 정도는 써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훈 예산은 0.95%밖에 책정이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태환 장군님하고 그때 보훈 특별위를 만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세웠던 1.76%에서 다시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보훈 정책에 대한 정치인들과 정부가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훈 정책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보훈 예산도 아주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어렵게 산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용사들이 아직도 6월에 수습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음 달 6월 달이 혹 보훈의 달인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인 대한민국과 정치인들이 좀 어떤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그 시가 있듯이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어렵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참전 유공자들이 지금 현재 6.25 때 참전해가지고 13만 명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행방불명은 바로 전사 아니겠습니까? 6.25를 수습을 못한 사람을 행방불명자로 만듭니다. 13만 명 중에서 6.25를 수습한 사람이 17,000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만 3천 명이 비무장지대에서 지금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훈 정책을 세우지 않고 있고 또 참전했던 분들도 옛날에는 정말로 아무런 전투수당, 생명수당도 받지 못하고 또 그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3년에서 7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 중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거의
어떤 국가에서 보훈 정책 혜택이 없다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2시간 반 동안 청와대에서 헤드테이블에서 만져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절박한 사정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당시에는 10만 원을 요구했는데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훈부에서 30만 원을 전투수당으로 참전수당으로 지불하고 있고, 제가 광주 전남 제안군인회장 재임 시에 지자체에서는 일원한장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수 회장한테 지시를 해서 3만 원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은 20만 원이 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30만 원, 지자체에서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연금처럼 지금 매달 땡그렁땡그렁하고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일반 제대군인들, 합법을 가장해서 옛날에는 100명 중에서 30명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국회의원회 총선에 등록자 중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30%가 합법을 가장해서 병을 만들어서 군대를 안 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병역 의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가를 바로 안 하고 갔지만은 일반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0일만 복무를 해도 옅은 의미의 수혜 대상자로 넣어서 연금은 아니지만은 어떤 휴양소라든가 장례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훈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일반 제대군인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안군인회와 보훈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보훈 향군 정책을 왜 선진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